안녕하세요. 행복한 H병원 행복한 의사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좀 이색적인 주제, 맨발 걷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TV나 인터넷에서 맨발로 걸으면 전신 건강에 좋다, 암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심지어 만병통치 같은 말까지 들리는데 진짜일까요? 오늘은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어떤 원리로 좋은 건지, 그리고 요즘같이 쌀쌀한 초봄에 어떻게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맨발 걷기는 말 그대로 신발을 벗고 땅이나 잔디 위를 걷는 활동이죠. 일부는 어싱, 그라운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면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전자가 중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자율신경 안정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한편 발바닥 근육과 감각을 활성화해서 보행의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지, 또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죠. 미국에서 접지요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2015년도 연구에서 어싱이 자율신경계 안정화, 염증 감소, 스트레스 완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어싱을 통해서 염증 반응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표본이 적고 또 대조군도 설정되지 않아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연구로는 연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노인 집단에서 맨발 보행 프로그램 적용 시 신체 균형 및 심혈관계 반응 파일럿 스터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의 균형 능력 향상과 혈압 안정화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일부 연구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대규모 임상 연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합적인 건강 증진 가능성은 높지만 만병통치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운 초봄에는 맨발로 밖을 걷는다는 게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맨발 걷기 애호가들은 오히려 겨울의 찬 공기와 발바닥의 자극이 면역력 강화를 더 많이 돕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저체온증이나 동상 위험도 있고 얼어있는 바닥이 미끄럽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해야 합니다. 마른 잔디나 모래사장 같은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좀 연습을 하신 뒤에 짧은 시간부터 서서히 늘려가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봄 맨발 걷기를 통해 체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교감신경이 막 활발해졌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림프구나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활동이 더 촉진된다는 보고도 있지만 아직도 근거가 좀 한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추운데 맨발로만 다녀야 면역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규칙적인 활동이 혈액순환과 자율신경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날씨가 허락하고 본인의 컨디션이 괜찮다면 짧게라도 맨발 자극을 시도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 발바닥 근육과 압력이나 촉각과 같은 감각 센서 사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의 소근육과 발목 안정성이 자연스럽게 자극이 되면서 체형 교정이나 보행 안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건국대학교 병원 건강매거진에서는 중년층의 20%가 발과 발목 통증을 경험하고 발과 발목 근육 강화와 균형 능력 향상이 보행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대한내과학회 자료에서도 발과 발목의 근력 강화, 균형 감각 향상이 낙상 예방과 보행 능력 개선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맨발 걷기가 보행 안정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낙상 예방과 보행 능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발바닥이 예민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적절한 운동 환경과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맨발이 지면을 직접 느끼는 감각이 정신적으로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를 준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대지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불안, 긴장감이 누그러진다는 건데, 이는 심리학, 뇌과학 영역에서 조금씩 연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체험자들이 맨발로 걷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무시할 부분이 아니죠. 암 환자들 중에도 항암 치료 중 숲속을 맨발로 걸으면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맨발로 걸어야 암이 낫는다, 이렇게 좀 과장된 글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맨발 걷기로 암을 직접 치료한다는 것은 좀 과한 얘기죠. 그러나 식사, 운동, 또 마음 관리를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전략 중에 하나로서 맨발 활동이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일부 암 환자에게 매일 15분씩 잔디 위에서 맨발 걷기를 했더니 피로도와 불안 지수가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임상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완전한 공식 논문은 아니고 케이스 연구이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는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감안해 본다면 항암 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요법은 아니지만 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별히 정신적인 안정, 심리적인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는 맨발 걷기가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맨발로 걸을 때 지면에서 음이온이나 전자교환 같은 이론을 들면서 면역세포가 활성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임상 실험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실체 활동과 혈액순환 증진 자체가 면역에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암 환자분들께서 가벼운 맨발 걷기를 하시되 발에 상처가 나지 않게 안전에 유의하고 제한적으로 걷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낮아서 감염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시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실 맨발 걷기가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 고혈압과 당뇨, 적절한 운동 효과, 스트레스 완화, 혈액순환 개선 효과. 그렇지만 너무 오래 걷거나 극한 환경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절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만성 요통이나 무릎 통증, 발바닥 아치의 근육을 더 활성화해주고 발목 근력을 강화해서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인 발목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단 이미 통증이 심하거나 관절에 손상이 있거나 염증이 있다면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스트레스성 질환, 우울증이나 불안감과 같은 스트레스와 동반되는 그런 질환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자연과 접촉해서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우울감이 줄어든다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로 심리적인 문제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숲속 혹은 잔디밭에서 맨발 걷기를 할 때 기분이 훨씬 더 고양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결국 맨발 걷기는 우리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전체적인 면역과 삶의 질을 올려주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안전 수칙과 단계별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막연히 시도하다가 발에 상처를 입으면 곤란하겠죠. 특히 당뇨 환자라든지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면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아래 4가지 사항을 주의하세요. 첫 번째는 바닥이 위험하지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리 조각, 날카로운 돌이나 얼어붙은 지면, 이런 것들은 유의하셔야 되겠죠. 양말과 신발을 반드시 소지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거나 또는 다쳤을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양말과 신발이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추운 날씨에는 5분이나 10분 정도 짧게 시도하고 조금씩 늘려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연습이 되셨다면 30분, 1시간도 더 괜찮은 분도 있지만 초보자가 무작정 남들 따라 하느라고 30분, 1시간 했다가는 오히려 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극심한 무릎이나 발목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안전하게 실시하기를 추천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맨발 걷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단계별 적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 적응입니다. 실내 바닥에서라도 양말을 벗고 발가락 스트레칭을 하고 또 종아리나 햄스트링 같은 그런 근육들을 충분히 좀 자극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야외 잔디나 부드러운 흙길, 그리고 하루에 5분이나 10분 정도 아침이나 또는 햇볕이 비쳐서 바닥이 좀 따뜻할 때 바닥 온도를 좀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주 2, 3회 15분 안쪽으로 늘려 본다든지 발바닥 근육이 잘 적응이 되도록 조금씩 시간을 더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실 때 건식 족욕이라든지 발 마사지로 마무리를 하신다면 혈액순환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5발가락이 분리된 미니멀 슈즈가 인기인데 이것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당뇨가 아주 심해서 맨발로 했을 때 좀 위험한 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발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밑창이 얇아서 지면 감각을 느끼게 해줍니다. 외부 충격을 어느 정도 막아주니까 면역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초기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조심은 필요하죠. 정말 면역력이 올라가나요? 엄밀히 말해서 맨발 걷기가 면역 세포를 직접적으로 올린다, 그런 연구는 아직 대규모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액순환 개선이 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면역 증진과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맨발로 얼음이나 눈 위를 걷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눈밭 위에서 시작하시는 분도 제가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위험한 시도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요. 이런 극한 챌린지 같은 느낌으로 하는 분들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얼음 위에서 걷는 분들도 실제로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다양한 적응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호흡법이라든지 몸의 체온을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깊은 명상이 된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눈이나 얼음 위에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이 무작정 따라 하시는 것은 아주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맨발 걷기가 좋다 하더라도 안전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극한 환경에서 막 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발바닥 통증이 생기면 어떡하나요? 걷는 중에서 통증이나 저림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발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발을 씻으면서 발바닥에 혹시나 이물질이 있지는 않은지,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나 또는 염증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럴 때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날은 좀 안전하게 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런 통증이나 염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 환자가 맨발 걷기 할 때 주의할 점. 항암 치료 중이거나 면역력이 지극히 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작은 상처에도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항암 하시다가 보면 중간에 혈액 검사할 때 백혈구 수치가 뚝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작은 상처라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양말 같은 걸 신거나 발을 안전하게 하고 걸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극한 상황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약을 드시고 당뇨가 잘 조절이 되신다거나 심한 면역 저하가 없다면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서 얼마든지 맨발 걷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맨발 걷기 단체가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라는 곳인데요. 이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각 지역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지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지회들 중에서 특히 김해에 아침마다 나와서 하루 종일 함께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암 때문에 직장일은 하시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그분들이 모여서 아침부터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하루 종일 걷습니다. 맨발로. 하루에 아침에 서너 시간, 오후에도 서너 시간 이렇게 함께 걷다 보니까 체력도 좋아지시지만 면역력이 좋아지셔서 우리 그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전체 지회에서 치유 사례는 많아지고 또 재발이나 전이 사례는 가장 낮은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맨발 자체만의 효과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함께 걸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스트레스를 줄이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느낌이
심리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도 같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 팁과 맨발 챌린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얼거나 미끄럽지 않은 날, 낮 시간에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이 너무 차다면 각별한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짧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3 내지 5분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발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걸으면서 자주 발을 살피시고 시린 감각이 너무 심해진다면 중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런 일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반드시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이 좀 필요합니다. 맨발 걷기 하기 직전에 까치발을 든다든지 스쿼트를 한다든지 해서 몸에 열을 좀 내고 발 외에는 몸 전체를 아주 따뜻하게 보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갑도 끼고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패딩도 아주 따뜻하게 입으시고 발만 내놓는 것이 좋고요. 맨발 걷기 하기 전에 발가락 스트레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전 운동을 꼭 해서 몸을 어느 정도 데운 다음에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걸은 뒤에는 즉시 발을 닦으시고 또 양말을 신고 발의 온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족욕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너무 뜨거운 물은 쓰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맨발 걷기 한 직후라면 오히려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에 하셔도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주 뜨거운 물은 꼭 피하시고 차거나 미지근한 물로 꼭 족욕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나 상처 소독을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무리 좋은 맨발 걷기라 하더라도 몸에 이렇게 상처나 통증을 일으켜가면서 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상처 소독을 하고 마지막에는 꼭 발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씻으면서 발을 꼼꼼하게 살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초봄 맨발 챌린지를 시도해 보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맨발 걷기에 대해서 특히 초봄에 하시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꽤 길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맨발 걷기는 발바닥의 근육 자극,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등 여러 가지 긍정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다 확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병통치처럼 또는 암 치료를 이걸로 대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초봄에는 아직 날씨가 쌀쌀하고 상처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짧게 안전한 장소에서 시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암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도 전문의와 상의하고 제한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치료와 또는 식습관, 운동, 그리고 다양한 병원 치료와 함께 병행하셔야 되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맨발 걷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건강과 관련된 알짜 정보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